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스널전 맹활약, 유럽 현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평과 분석, 한준TV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유럽 현지 해설위원 다진 에스파냐의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독점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골 그리고 2개의 골에 관여한 원맨쇼로 아스날을 3대0으로 꺾은 프리미어리그 연기된 경기,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의 독점 비평, 그리고 앞으로의 두 경기 토트넘과 아스널의 4위 경쟁 현황까지 상세하게 분석한 내용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은 스페인 출신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전문가입니다. 영국의 라디오 방송 토크스포츠의 스페인판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 현지에서 해설을 했고요. 스페인어권 청취자들에게 이 중계방송을 전달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다진 에스파냐에서 스페인 지역 그리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프리미어리그 중계 해설을 하면서 전문성을 확실하게 검증받은 해설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아스널을 거둔 완승, 이 3대0 승리가 승점 3점이라는 의미 외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체 어떤 의미인지 몬토야 해설위원이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친구들. 알베르토입니다. 북런던 더비 승리는 토트넘에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아스널을 3대0으로 꺾었죠.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다시금 중요한 경기에서 스타로 활약했습니다. 토트넘의 MVP, 올 시즌 최고의 선수라는 걸 입증하는 활약이었어요. 남은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21골을 넣어 이제 리버풀의 살라와 겨우 한 골 차이니까요. 정말 걸출한 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득점했어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완전히 도약한 시즌이었고 피지컬적으로도 괴물 같아요. 본능적인 골잡이, 최고의 골잡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전 승리는 워낙 중요했어요. 아스널이 이번 경기를 이기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죠. 비기는 것도 사실상 아스널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유력해져 토트넘은 이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의 토트넘에 아주 큰 기대감을 준 승리가 됐어요. 그냥 평범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승리는 3골이나 넣은 대승이었어요. 전반전에 아스널은 이미 그러기 상태, 끝장나버렸죠. 토트넘은 단지 승점 3점만 얻은 게 아니라 좋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기쁨과 긍정성, 계속 도전하다는 의지가 강해졌고 아스널은 사기에 타격을 입었어요. 남은 2경기를 이겨야만 회복할 수 있게 됐죠. 아무래도 4위 경쟁 흐름에 큰 타격을 준 아스널을 정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토트넘의 승리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날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페널티킥 유도, 상대 선수 퇴장 유도, 직접 득점도 했고 또 코너킥으로 어시스트에 기점이 되는 활약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날 유독 손흥민 선수를 거칠게 다뤘던 아스널이 손흥민 선수를 막는데 애를 먹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몬토야 해설위원이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경기의 모든 중요한 플레이에 관여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했던 것, 열세가 된 것은 홀딩을 퇴장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제골이 된 페널티킥을 유도했습니다. 에어리어 안으로 공이 들어올 때 아스널 수비수들은 겁에 질렸어요. 손흥민이 최대 경계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홀딩은 그래도 손흥민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고 때려서 넘어뜨렸죠. 도발하기도 하고 자꾸 달려들었어요. 홀딩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를 감시하고 경계했죠. 경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은 장면은 앞에 홀딩, 뒤에 수아레스가 따라붙은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에 포르투갈 수비수 수아레스가 손흥민 선수를 밀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충분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페널티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시점까지 아스널이 경기를 잘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만들고 있던 팀도 아스널이었고요. 그때부터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만들어낸 페널티킥이었어요. 아스널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상대팀 최고의 선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겁을 냈습니다. 해리 케인을 막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홀딩이 2번의 연이은 파울로 2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26분과 33분이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전에도 그런 파울을 당해 심판에게 항의했었죠. 경기 초반부터 걷어차였고 결국 26분에 첫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3분에는 팔꿈치 가격을 했어요. 홀딩이 의미 없는 가격을 했습니다. 가브리엘이나 화이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홀딩을 저라면 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이트는 이날 아스널에서 빠진 핵심 선수였는데 벤치에 있었지만 몸이 좋지 않았죠.
홀딩이 팔꿈치를 쓴 건 실책이었고 손흥민 선수를 넘어지게 만들었죠. 첫 번째 가격은 주심이 보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적발됐고 멍청한 퇴장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을 두고 플레이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팔꿈치를 쓰면 당연히 경고를 받게 됩니다. 즉, 손흥민 선수는 13분 사이에 페널티킥을 얻고 첫 번째 경고와 두 번째 경고까지 끌어낸 겁니다. 33분의 퇴장 이후 주어진 코너킥 기회에서 케인이 두 번째 골을 넣게 됩니다.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코너킥을 연결했어요. 이 코너킥을 벤탄쿠르가 머리로 연결하고 케인이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했죠. 전반전에 4차례 주요 상황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열세였습니다. 무섭고 겁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페널티킥을 내준 상태에서도 아스날이 쫄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몬토야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골 장면도 정말 대단했고 이 21호 골이라는 의미가 큰데요. 이 득점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강점은 무엇인지 몬토야의 해설위원이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 1분 만에 토트넘이 한 골을 더 넣었습니다. 아스널은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들지 어떻게 후반전을 계획할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상대에게 타격을 가할지 고민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1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왔죠. 손흥민 선수가 만든 기회는 아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감에 차 있고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 골 냄새를 맡는 감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아직 진행 중인 올 시즌에 그런데요. 어디로 공이 떨어질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차야 하는지도요. 그렇게 오른발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운이 따랐다고들 하지만 기가 막히게 골 냄새를 맡는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록과 그런 득점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로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갔을 때 아스날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더 골을 안 먹어야지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미 3대0이 된 거 한 골이라도 넣고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아스널이 후반전 소극적으로 경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몬토야 해설위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로 경기에 큰 이야기거리는 없었어요. 아스널은 홀딩의 퇴장으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아르테타 감독이 공격을 시도하면 뒤에 생긴 공간으로 토트넘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16골까지 내줄 수 있고 아스널은 지키기로 했습니다. 무리해서 나가는 경기를 하지 않았죠. 팀 정신이 과하게 무너져선 안 되니까요. 그래야 다른 두 경기에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계속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모색하는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 희망을 살린 이상의 의미를 갖는 3점이었습니다. 사기를 크게 올렸기 때문이에요. 남은 두 경기를 준비하는 큰 힘을 얻었어요. 더 큰 실점이 가능한 흐름이었다. 단지 3골 차가 아니라 10명으로 뛰기도 했었고 토트넘의 공격력이 워낙 대단했었죠. 5대0, 6대0까지 나버리면 진짜 앞으로 두 경기에서 일어설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3대0으로 끝내자라고 결정했던 아스널의 행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날 21호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후보 굉장히 좀 유력한 상태고요. 또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이제 해도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손흥민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최고라고 평가해왔던 스페인 해설위원 알베르토 몬토야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1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살라와 한 골 차, 지금 경기력이 좋지 않은 살라와 한 골 차죠. 살라는 주춤하고 손흥민 선수는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넣은 21골 기록에는 페널티킥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살라는 페널티킥으로 5골이나 넣었죠. 스페인에서 병따개라 부르는 선제골도 9골이나 됩니다. 토트넘은 선제골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0대0 상황이나 0대1로 끌려가는 상황, 중요한 순간에 손흥민 선수가 9번이나 팀의 첫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2골을 왼발로 넣은 것도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가 아니라 양발잡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의 골을 왼발로 넣은 건 그렇다고 해도 인상적인 수치죠. 게다가 대단히 멋진 골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느 위치에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대단한 골잡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경쟁 상대로 로멜루 루카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사디오 마네, 해리 케인 같은 중앙 공격수들, 괴물 같은 골잡이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뒤처졌어요. 그래서 득점왕이 되지 못한다고 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래도 탁월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베스트 11에 포함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수상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쟁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만이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한 2달 더 경기를 치렀다면 전 손흥민 선수가 모살라, 케빈 더브라이너와 나란히 강력한 3명의 후보로 거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미 루카쿠, 호날두, 케인 같은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뛰어넘었다. 기록으로도 그렇고 활약으로도 그렇다. 몬초 해설위원의 정말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결국 4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의 여부인데요. 남은 2경기 대진표와 흐름, 시간까지 모두 고려해서 몬초 해설위원은 토트넘이 역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숨막히는 2경기가 남았습니다. 격정적인 마지막 2경기가 될 겁니다. 토트넘의 일정이 더 쉽습니다. 주목하세요. 이번 주말 홈에서 상대할 벌리는 잔류를 걸고 싸웁니다.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이기지 못했어요. 마이크 잭슨 감독이 부임한 벌리는 괜찮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홈에서 경기하는 토트넘이 훨씬 더 강한 팀입니다. 자신감도 넘치는 상황이죠.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노리치 시티전입니다. 한참 전 강등이 확정된 팀과 원정 경기죠. 최근 5경기를 모두 졌고 15골이나 실점했어요. 모든 팀이 노리치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캐롤 로드로 마지막 원정 경기를 가지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세요. 전 토트넘이 이 2경기에서 승점 6점을 다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경기는 이번 라운드에 치를 뉴캐슬전입니다. 월요일에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 점 역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트넘이 먼저 경기를 하니까요. 토트넘은 벌리와 일요일에 경기하죠.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기면 4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경기를 더한 상황이라도 아스널 위로 올라가죠. 하루 뒤인 월요일에 경기하는 아스널이 압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5위가 됐고 4위를 지키려면 뉴캐슬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벌리보다 좋은 팀입니다. 홈에서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고요. 여름 이적 시장에 아주 많은 선수를 영입할 예정이죠. 뉴캐슬 선수들은 다음 시즌에도 남기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뉴캐슬은 이제 대단한 팀이 될 것이니까요. 리버풀전도 지긴 했지만 0대1 패배였습니다. 뉴캐슬도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으며 경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스널을 상대로 몇 점이든 승점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전 상대는 에버턴인데 어떤 상황인지 봐야 해요. 잔류를 걸고 경기해야 하는지 아닌지요. 전 에버턴이 잔류할 거라고 생각해요. 브렌트포드, 팰리스와 2차례 홈 경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경기 전에 에버턴은 아마 잔류를 확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미리트에서 경기에도 까다로운 경기가 될 거예요. 램파드 감독의 팀을 최종전 상대로 치르는 것은요. 아스널의 잔여 일정이 더 어렵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 2경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이번 3대0 승리는 축구적인 결과 이상, 손흥민의 활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스널의 사기에 정신적으로 어떤 타격을 준 건지 봐야 합니다. 뉴캐슬과 월요일에 치를 아스널 경기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1년 내내 몬초 해설위원이 해왔던 말들 상당수가 현실이 되었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아스널을 압박하는 상황, 4위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토트넘의 전경기 알베르토 몬토야 스페인 현지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의 독점 영상, 독점 비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가 새로운 채널로 개설이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새로 개설된 한준TV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한준TV가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